이번 내용은요, 아이 양육시 주의점인데, 이게 제가, 한 것도 있고요. 인터넷에 있는 것도 좀 발췌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발췌해서 했고, 내용은 제가 연구한 내용으로 해드리고, 제목만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좀 연구한 개인적인 내용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목 내용은 인터넷에 있는 거랑 또 제가 또 따로 한 거랑 이렇게 섞어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내용은 55개고요. 원래 더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55개만 했어요. 또 더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위에 더 있는 거는 추후에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또 다음 주 정도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아이 양육 시 주의할 점. 첫 번째,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해줄게. 이 나중에라는 말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줄게 해서 해준 적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크면 너 해줄게. 세뱃돈을 받았어. 나중에 너 크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이런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아이한테 지켜줄 수 없는 이런 약속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은, 아이가, 나중에, 진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아이가 그것을 약속이라는 거를 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주 하는 거는 아이가 성인이 돼서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물림 되게 돼요. 정확한 날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못 지킬 때는 그거에 대한 이유와 상황 설명을 해주고 추후에 다시 한번 약속을 잡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가자, 일요일 날 어디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못 가게 되거나, 또 비가 오면 못 갈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입 생기면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아이한테 이해가게끔 설명을 해주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꼭 해주시고, 그것을 미뤄서 다음에 언제 꼭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두 번째 약속 잡았을 때는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신체적 체벌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맨 처음에 배우는 폭력이에요. 아이가 많이 맞았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 맞으면서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폭력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 툭툭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뭐, 아이가 잘못했을 때 힘을 안 된다고 때리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때리시는 부모들은 그냥 대부분 훈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사랑의 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신체적 체벌도 그렇고요. 동물들한테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는 이런 것들도 아이가 맨 처음에 배우는 신체적 학대예요. 신체적 폭력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맨 처음에 배우는 폭력이 이런 반려견들한테 때리는 행위들, 학대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반려견들을 봐더라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또 자기 동생한테도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반려견들 때리거나 또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거, 이거는 아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분이 좋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빴다가 그런 것을 아이한테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머님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견 강요. 엄마가 뭘 하고 싶어, 아이한테 뭘 시켜야 돼, 이럴 때 무조건 해, 잔소리 식으로 이제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말대꾸한다고 또 혼을 내.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아이를 좌뇌형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좌뇌형이 아니라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좌뇌형이 되는 거야. 그냥 상명하복이지, 군대처럼. 군대에서는 상사가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밑에 사람들은 따라야 되잖아요. 이게 자녀형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기 명령에 상대방이 토다는 걸 싫어해. 좀 권위주의죠. 상형이죠. 그런 부모가 또 아이한테 의견을 많이 강요하고, 또 어떤 부모가 그러냐면 어렸을 때 많이 당해왔던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이한테 또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아이한테만은 자기가 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요. 하여튼 아이한테 의견을 강요하는 거는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좌뇌형이 되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생각하는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선물로 위기 보면 이게 아이가 이거를 도구로 이용해요. 협상의 도구. 아이가 때를 써. 야, 너 때 안 쓰면 이거 사줄게. 너 이거 하면은 이거 사줄게. 당연히 아이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한다고 선물 같은 걸 사주는 거야. 아이가 하지 않았는 걸 했을 때 선물을 주는 거는 정당해요. 만약에 아이가 아빠의 구두를 닦아준다든지, 하지 않아도 되는 막 바깥에 청소를 한다든지, 엄마가 청소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도와준다든지, 자기 방 치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엄마가 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아빠가 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또 선행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너 잘했어 하고 선물을 줄 수도 있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어. 야, 이거 한 입만 먹으면은 엄마가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의 원래 해야 되는 행동을 이런 선물로 같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이용해 먹어요. 내가 밥 안 먹고 버티고 있으면 엄마가 또 뭘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보였을 때 보통 엄마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오냐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억지로 먹였냐, 한 입만 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걸 나중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엄마가 또 한 입만 더 먹으면 뭐 해줄게 라는 말이 같이 붙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고, 아이가 정당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해야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선물을 주시면 안 되고 그냥 칭찬으로만 끝내주셔도 돼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잘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선물을 주셔야죠. 근데 그 선물도 아이가 아주 잘했을 때, 그때만 주시고. 자, 이것도 중요해요. 아이에게만 부당한 요구하는 거. 자, 뭔 뜻이냐? 너 TV 보지 마, 핸드폰 하지 마. 뭐 하지 마라는 소리는 엄청나게 많이 하지. 엄마 하지 마 그래놓고서는 엄마는 하고 아빠는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이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할 거면은 엄마도 하지 말고 아빠도 하지 말아야 돼. 너 핸드폰 하지 마 그러면 엄마도 핸드폰 하지 말아야 되고 아빠도 핸드폰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맞으냐? 아이가 잔 다음에는, 또 아이가 보지 않는 데는 그때는 해도 되는데,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TV도 보시면 안 돼. 아이가 클 때까지는. 큰다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가 아니라 최소 5학년 때까지. 근데 작은 아이가 또 있다. 그럼 작은 아이가 또 5학년 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 보는 앞에서는 아예 TV조차도 보지 마세요. 아이를 많이 버려놓는 프로그램들이 보통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다 보면 아이들 말투나 또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빠져요. 예능 프로그램들은 보통 이제 자극적인 것들이라, 또 그런 거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보통 자극적으로 많이 프로그램들을 짜요. 또 거기 나오는 자막들도 대부분 보면은 뭐 줄임말 자막을 쓴다든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자막들을 써요.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버려놓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예능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들 많이 안 보게 해주시는 게 아이들 정서 교육에 굉장히 좋아요. 자, 이번이 주변인 의식이에요. 아까 어머니들이 많이 얘기했죠. 옆에서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옆에서 한다고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흔들리죠. 옆 애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은 우리 아이만 도태되지 않을까. 학교를 들어갔는데 다른 아이들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따당하지 않을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다른 애들 다 핸드폰 가졌는데 우리 아이만 안 가지고 있다고 애들이 따시키지는 않아요. 오히려 핸드폰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문제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실 거 없고, 굳이 사준다 그러면은 5학년 넘어서 사주셔도 돼요. 그때는 뇌가 다 이미 끝난 상태니까
5학년 넘어서 사주셔도 상관없고요. 5학년 때까지는 아이랑 약속을 해서 5학년 때까지는 너 사줄 수가 없으니까 5학년 넘어서부터 6학년 때 선물로 핸드폰을 네가 원하는 기종으로 사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그 전에 사면은 아이들이 휴대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하다가 지겹거나 짜증나거나 또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싶으면은 아이들이 일부러 액정을 부셔요. 일부러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2달, 3달 내에 부모가 또 사주게 돼 있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하여튼 주변에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뭘 한다고 우리 아이를 꼭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갖지 마시고, 이거를 시켰을 때 생기는 이점과,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잘 찾아보시고, 장점이 더 많으면 시켜주시는데 단점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장점을 살리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단점이 너무 리스크가 많이 큰 내용이야 그러면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휴대폰, 휴대폰 아까 태블릿으로 그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두뇌 활동에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고, 특히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상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책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책을 안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매일 영상만 보려고 하고 휴대폰을 더 막 달라고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휴대폰 영상만 보고, 또 그걸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과잉 행동 반응이 나오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를 가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학교를 가서 아이를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결국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안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는 아이를 버릇없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 아이가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과잉보호는 굉장히 나쁜 거고요. 또 아이를 과잉보호를 하다 보면은 이 아이는 학교를 가서 대부분 왕따 클럽에 선두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과잉보호를 많이 해주다 보면. 과잉보호는 아기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위험하다 싶으면 엄마가 다 제지를 해주고, 아이가 뭐 한다 그러면 엄마가 다 밑바탕 깔아주고,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도 아이를 무조건 우리 아이만 두둔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도 두둔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것들이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싸울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도 상대방 부모랑 상대방 아이한테 막 싸우는 거예요. 아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은 그 아이는 내가 한 행동이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행동을 무한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 과잉 보호를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왕자병, 공주병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학교를 갔었더라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왕자나 공주가 본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보다 약한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를 괴롭히면서 본인의 위상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서클에 두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런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가 또 와서 커버를 쳐주니까는 이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범죄 이런 거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과잉보호가 굉장히 아이의 사회성과 성인이 됐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자, 실수할 때 한숨 짓기. 아이는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니까. 성인도 실수하잖아. 처음 하는 거 실수하잖아. 그럼 뭐 2번 3번 했다고 실수 안 해요? 실수하잖아. 첫 아이 잘 키웠다고 둘째 아이 잘 키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다르니까. 모든 일이든 사람의 레벨에 따라서 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또 그러네 이런 식으로 한숨 쉬면요 아이가 자존감이 꺾여요. 나는 뭐를 해도 안 되는구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써줘야지,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에휴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면은 그게 아이한테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자존감이 푹 꺾이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거에 대한 이게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칭찬 아끼지 말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는 또는 성인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이 도파민이 나오면서
또 집중력에 대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할 수가 있고 너무 많이 오랜 시간, 장시간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든 성인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도 하는 게 이 도파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을 하면요, 도파민 수치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60점 맞던 아이를 70점 맞았다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특급 칭찬을 해줘요. 우와, 너 10점이나 올랐네. 막 흥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도파민 수치가 확 올라요. 그러면은 아이가 다음엔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더 해요. 자, 그런데 위험한 게 뭐냐면은 아이가 1등을 했을 때만 칭찬을 해줬어. 그러면 아이가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아이를 이겨야지만 우리 엄마가 날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보다 잘했을 때 칭찬은 이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잘했네 이 정도만 해주고 막 특급 칭찬을 해주면 안 돼. 우와, 니 드디어 쟤 이겼네 이러시면 안 돼요. 칭찬을 할 때는 이 아이가 그냥 잘한 점만 칭찬을 해주세요. 남보다 잘한 거를 칭찬을 해주다 보면은 아이가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사람과 싸워가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칭찬을 해줄 때도 어머님이 잘 선택을 해줘서 칭찬을 해주셔야지 경쟁에 의한 칭찬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제 거예요. 자, 36개월 이전에는 글씨 있는 책을 보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36개월 이전에는요, 이런 글씨 있는 거보다 그냥 그림으로 된 동화책들 그런 거를 읽혀주는 게, 그러니까 글씨가 없으니까 읽혀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어머님이 창작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율동과 함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36개월 이전에 아이가 글씨 있는 책을 읽었다 하면은 아이가 대부분 글씨를 읽던지 또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아이가 책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좌뇌 성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에 관심이 그나마 덜한데, 아이가 좌뇌형 아이다 보면은 그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아이가 책을 36개월 전에 읽게 된다면은 이 아이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45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이가 슬슬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바뀌게 되고,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이가 스스로 또 책까지 읽게 됐다면은 또 소시오패스로 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소시오패스나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또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이런 성향들은 만 60개월 이전에 만들어지게 되고 부모에 의한 좌뇌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좌뇌 교육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60개월 이전에 스스로 아이 혼자 책 읽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아이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을 올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뭐 40개월 이전에는 별 티가 안 나지만은 슬슬 40개월 지나서 아이가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고, 또 이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에 아이가 혼자 스스로 책을 읽거나 또 책을 너무 많이 좋아한다고 하면은 아이가 또 사회성이 같이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좀 조심을 해주셔서 안 해주시는 게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나 또 여러 가지 정서 발달, 또 우뇌 발달 이런 거에 좋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책을 읽더라도 우뇌를 많이 활성화시켜 주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예 그럴 거면은 이거를 안 해주는 게 그냥 우뇌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해주면서 하면은 아이에 들어가야 될 에너지는 일정한데 그거를 좌뇌랑 우뇌랑 같이 나눠 쓰게 되고, 좌뇌는 일반적으로 조금밖에 성장을 안 하고 우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 와중에 좌뇌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은 좌뇌가 갑자기 확 성장을 하면서 우뇌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60개월 이전에도 우뇌가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별거 아닌 건데, 이거 하나 책 읽는 거나 아니면은 60개월 이전에 이 연산하는 것들, 또 60개월 이전에 이 한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의 사회성하고 여러가지 운의 발달에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여러가지 좀 문제성 성격, 그러니까 좌뇌형 문제성 성격을 아이가 60개월 이전에 가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욕심이 많고 또 고지식해지고 아이가 논리력은 올라가요. 논리력이 너무 올라가니까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사귈 수 없어서 사회성이 떨어지게 돼요. 자, 7세 이전에 영어 하시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제 교육 자체가 60개월 이후에 한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한글에 관련된 이 뇌 성장이 7살부터 7살 중반 사이에 뇌가 좀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한글 표현이나 말 표현 이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할 때 그때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이가 한국말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말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때 영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모국어랑 모국어가 물렁물렁해. 그냥 진흙탕 같은 거야. 아직 단단하게 굳어야 되는데 진흙탕 같아. 늪지대 같이 아직까지 그 상태야. 근데 영어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야 돼. 근데 1층 공사가 아직 안 됐는데 2층 공사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무너지잖아. 이게 무너지면은 이제 거기서 막 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7세 이전에 실수해서 아이가 한국말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영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말과 영어가 믹스가 되면서 한국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쓰기도 당연히 한글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쓰기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말하기도 한국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가 들어가야 되고, 또 쓰기도 한글을 제대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통 영어로 가르칠 때 뭐 ABCD부터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거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아이가 한글을 읽기 쓰기가 가능한 그 이후부터 하는데 아이가 제대로 얘기를 하고 7살 이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뭐 5살, 4살 이때 하는 게 영어를 잘 알아듣는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6세 이전에 아이가 영어를 했을 때 마찬가지 따라오는 게 아이의 사회성이 부족해져요. 영어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아이의 언어 쪽에 관련된 게 망가지던지 아니면은 너무 발달해서 그로 인해서 또래 아이들을 사귈 수가 없게 돼요. 사회성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영어를 시키는 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36개월 이전 글씨 있는 책은 그래서 참가해주세요. 그림만 있는 책만 보여주시고 동물들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 해주고. 아이고 수정을 안 했네. 이거 다 잘못했다. 다 잘못했어. 죄송해요. 했는데 이거 저장을 안 했나 보네. 자, 입학 전 초등 2년 이상은 선행하시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해요. 입학 전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은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입학 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막 구구단까지 7살인데 구구단까지 하고 가는 거, 곱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7살에 하고 간다. 그러면은 아이가 학교를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복습도 안 하려고 하고요. 예습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글을 학교 들어가서 뗀 애들이 아이들 학교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학교 배우는 거를 엄마가 매번 체크를 하거든. 근데 엄마가 좀 힘들긴 하지. 그래도 아이 학습, 엄마가 욕심만 없으면 아이의 이런 학습 습관 잡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없애야 돼요.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뗀 아이들 같은 거는 엄마의 불안함을 없애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려고 요령이 막 생겨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 이 요령 자체가 문해를 막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령이 높아지면서 나중에 학교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뭘 쓰려고 했다가 저장을 안 했냐? 아이 양육 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자, 책이나 읽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책이나 읽어. 또는 공부나 해. 엄마가 귀찮은 거야. 뭘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지금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나 놀아줘. 그러면은 가서 책이나 읽어. 엄마 이것 좀 할게. 책이나 읽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60개월 이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한글을 60개월 이전에
별로 떼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뗐든지 뭐 해든지 7세 이전에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잔해 자극이 계속 들어가면서 우뇌가 더 빨리 다쳐요. 이 책을 읽는 것은 우뇌가 진짜 빨리 다치게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로 다쳐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는 행위 하지 마시고요. 또 이거 책 읽는다고 아이 문해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착각하는 건데 유아 시기 때 아이가 직접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마시고요. 또 아이가 이제 놀려고 하는데 야 가서 공부나 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서 공부나 해. 야 TV 보지 말고 공부나 해. 이 공부나 해. 이러면은 아이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엄마가 시킨 그것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나 해나 또 책이나 읽어. 이건 보통 책을 안 읽는 아이들한테 또 책을 읽어를 많이 표현을 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한테 공부나 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어떤 거예요? 좌뇌 쪽 거예요. 누가 싫어해요? 우뇌형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우뇌형 아이들한테 이 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얘는 절대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가 이런 소리를 많이 했나 안 했나를 잘 보시면 돼요. 이 소리를 많이 했다 하면은 아이는 엄마가 아이를 공부를 못하게 만든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자, 아이가 뭘 했는데, 야, 넌 그런 것도 못하니? 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못하니?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죠. 아이가 못할 수도 있지. 엄마한테 받아서 엄마 그 집안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 지능이 다른 아이들보다 다 다른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받은 지능이 전체적으로 뭐 12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또 운이 나빠가지고 80으로 될 수도 있는 건데 엄마한테 받았던 이 지능을 가지고 해도 똑같이 초등학교 갔다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다른 아이에 비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넌 그런 것도 못하니. 그러면 아이 자존심이 꺾여요. 자존감도 꺾여요. 그러면은 아휴 이것도 해봐야 또 엄마가 또 뭐라고 그러겠네. 그러면 아이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요 한 입만 더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보통 이게 많이 쓰는 아이들은 6세까지도 써요.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야, 한 입만 더 먹어, 한 입만 더 먹어. 그런데 이거 나중에 아이들이 협상 카드로 써요.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엄마 나 그러면 나 이거 먹으면 뭐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았어 라고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한 입만 더 여기서 애들이 보통 협상카드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아이들은 밥 먹을 때 이거 못 고쳐요. 엄마가 이 협상카드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아이가 안 먹으면 그냥 바로 치워버려요. 그냥 다 치워버려. 아이가 또 달라고 그래도 주지 말아요. 그거는 학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먹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엄마를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뭘 줘 그러잖아요. 해주지 말고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인 시간에만 딱딱 줘요. 그리고 간식을 주더라도 정상적인 시간에만 딱 줘요. 그 외에 주지 말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먹기 위해서 아이가 그 시간을 지켜요. 근데 아이가 해달랄 때마다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 버릇 못 고쳐요. 그래서 아이가 떼를 쓰든 울고 불고 하든 아이가 먹기 싫으면 거기서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줄 때도 정해진 시간에 딱 그때만 주고 더 이상 주지 말아요. 간식 안 준다고 그건 학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이거 안 먹는 아이들이 보통 간식을 좋아해. 그래서 간식 먹으려고 일부러 주식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식을 조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형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언니나 누나가 제일 싫어하는 말. 야, 형이니까 양보해. 야, 네가 누나잖아. 누나니까 양보해. 야, 동생이 뭐 갖고 싶다는데 네가 좀 양보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모든 거를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평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동생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예 사주려면 두 개를 딱 사줘야지 하나만 사주고 그거를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해줄 때 아예 두 개를 사주는데 아예 둘 다 사주지 말든지. 누구니까 양보해, 너니까 양보해, 이 소리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이나 누나가 본인 자신이 느끼면은 이게 줄 수도 있는데 막 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또 야, 형이니까 네가 좀 양보 좀 줘. 자, 본인이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이가 또 오기가 생겨서 또 안 준단 말이야.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막 조르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두 개를 사줘 버려요. 싸우지 않게 아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 이거는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친정 엄마들한테. 엄마들 많이 그러잖아.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 특히 아들한테 많이 하긴 하지. 이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게 아이한테 10분도 한 번씩 스트레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트레스 신호를 받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학습이나 뇌에 문제가 되는 이런 호르몬 물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 야, 이거 챙겼어? 이거 뭐 했어? 야, 너 여기 청소했어? 야, 옷은 겠어? 그러면서 또 10분 있다 와가지고 나 다 했어? 야, 엄마가 하라고 그랬잖아. 왜 안 해? 야, 가서 양치해야지. 뭐 해야지. 또 뭐 다 준비해야지. 야, 학교 갈 때 뭐 뛰어가야지. 야, 너 잘 갔냐? 막 이러면서 계속 쉬지 않아. 막 그냥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엄마가 한 5분에 한 번씩 해. 그러니까 간섭이 많은 거야. 이런 엄마들 보면은 밖에 나가서도 그래. 오지랖 넓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막 간섭하고 신경 쓰고 본인 할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계속 간섭만 하고 또 본인이 실수하면 또 남 핑계 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잔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그 2차 성징기 때 아이 거의 대부분 저걸로 빠져요. 비행청소년이에요.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자, 엄마가 해줄게. 이 말도요. 이 엄마가 해줄게라는 말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자립심을 꺾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이가 못한다 그러면은 옆에서 도와는 주더라도 엄마가 다 해주지 마세요. 아이가 숙제가 있어. 다 해주지 마세요. 근데 주로 언제 나오냐? 학교에 와서 수행평가할 때. 수행평가할 때 좀 어려우니까 누가 해줘? 엄마가 다 해줘.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내주는 게 이게 엄마 숙제인지 이게 애 숙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애는 와가지고 엄마 수행평가 이거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래놓고서 나가서 놀아. 그리고 엄마는 앉아서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아니 만들 때 같이 만들어야지. 애는 나가서 놀고 아니 애는 학원에 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집에 앉아서 엄마 혼자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자, 아이가 블록 쌓고 있는데 막 못 만들고 있어. 엄마가 해줄게 하고 대신 다 만들어줘. 엄마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다 만들어주지. 근데 만들어줄 거면은 아이가 4학년 5학년 넘어서도 해줘야지. 왜 그땐 못 해줘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어려우니까 못 해주는 거야. 3학년 때까지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는 해주는 거고. 그런 일관성 없으면 안 되지. 해줄 거면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예 이게 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도와는 줘더라도 해주지는 마세요. 엄마가 해줄게. 아이가 이제 뭐 옷을 해서 막 끼고 있어. 내비둬. 못 껴도 상관없고 내비둬. 그럼 혼자 낑낑매. 그래서 나중에 엄마 이거 좀 해줘. 그 소리가 나와야 해주세요. 아이가 낑낑맨다고 엄마가 해줄게 하고 성질 급하게 가지시면 안 좋아요. 아이가 친구 나 옆에 나 혜정이 사귀었어. 나 혜정이라는 애 만났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혜정이 공부 잘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를 공부가 잘하면 그래 사귀어도 돼. 공부를 못하면 야 그런 친구 만나지 마 이래버려. 그러니까 친구의 기준을 이 공부로 하는 거 굉장히 나빠요. 그 아이가 이상한 선입관을 가지게 되고 이상한 기준을 갖게 돼요. 근데 엄마의 기준은 공부 기준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 친구는 공부 잘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은 아이한테 이상한 선입관을 갖게 해주는 이런 말이니까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원하는 건 뭐든지 오케이 해주는 엄마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아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가 없고 아이가 뭘 원한다 그러면은 등골 브레이커. 아이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내가 일을 1시간 2시간 더 하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해주면은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을 몰라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하는 건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 이런 것들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과잉보호 하는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아이가 36개월 이전이더라도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부부싸움 하면서 나온 이런 막말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고 그때 부부싸움 하고 나서 엄마들이 이게 기분 나빴다 그런 감정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되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의 불안한 감정을 계속 갖게 되면서 아이 스스로 예민한 기질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보통 부부싸움 하면서 나왔던 안 좋은 말들이 아이들이
제일 일찍 배우고 그 배운 말을 어린이집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나쁜 말을 쓰게 되면은 그 집안은 부부싸움들을 많이 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는 집안이, 그런 어린이집은 그 아이를 내쫓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런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우리 아이까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많이 아시죠? 안 돼, 하지마, 가만히 있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이 자체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 그런데 알게 모르게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이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보통 부모가 많이 했던 소리를 그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게 아이의 정서 발달에 굉장히 좋아요. 자, 엄마는 너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거는 아이한테 부담감을 주는 행위예요. 아이가 부담스러워. 엄마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 엄마가 너무 나한테 기대고 있어. 근데 너밖에 없어 라는 표현을 보통 아들한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본인보다는 엄마 때문에 또 제대로 일도 못하고, 또 이런 엄마들 보면은 아이가 성인이 돼서 매일매일 전화해요. 너 어디니? 너 어디니? 언제 들어오니? 뭐하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숨을 못 쉬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 안 해주시는 게 좋고, 아이를 놔놓고 아이한테 이런 기대는 말 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했던 말 또 하기. 이것도 보통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것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너 밥 먹어? 엄마 밥 먹으라 그랬지. 나 4초 있다가. 야, 밥 빨리 안 먹어? 야, 밥 먹을 때 TV 보지 말라 그랬지. TV 보지 마. 뭐 하는 거야? TV 보지 말랬지. 야, 공부해. 야, 공부하라니까? 야, 엄마 왜 한 번만은 못 알아들어? 야, 공부해. 이거를 10초 상간에 2번, 3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그러면은 모든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져요. 하려고 했다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똑같은 말을 3번 듣잖아요. 하기 싫어요. 강아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 캔넬에 들어가. 3초 있다가. 야, 뽀삐야 들어가. 뽀삐야 들어가야지. 뽀삐야 빨리 들어가. 그러면은 개들은요 어떻게 알아듣냐면 그거를 개소리로 알아들어요. 사람 소리를. 명령어를 알아듣지 않고요. 그냥 막 외계어를 알아듣는데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한 번 딱 명령하고 가만히 있어야 아이들이 그 명령어를 알아듣는데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그 강영욱 조련사도 얘기를 하는 게, 가끔 어머니들이 똑같은 말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했겠지. 그럼 들어가. 뽀삐야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가. 이거를 10초 상간에 3번을 하는 거야. 그럼 강영욱 딱 멈추라 그래. 들어가는 소리 한 번만 하시고요. 10초간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안 들어가잖아? 그럼 그때 또 한 번 얘기를 하세요. 10초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10초 상간에 똑같은 거를 3번씩 반복하는 말들 하는 거. 이거는 아이들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겪게 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했던 말 또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자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녹화를 떠가지고 본인이 하는 행동들을 녹화를 떠서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보여요. 홈카메라 이런 거, 녹음되는 거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어머니들이 한번 본인의 행동들 그런 거 보시면은 고쳐야 될 부분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것도 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는 게 다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들. 이것도 아이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부부 금실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이 한 둘 낳고 보면은 이제 금실이 별로 안 좋아져. 그러면은 아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흉을 봐요. 야, 넌 네 아빠 닮아서 왜 이러냐. 야, 네 아빠가 그러니 너도 그렇지. 야, 너는 아빠가 하는 거를 똑 닮았냐. 이런 식으로. 네 아빠는 뭐 하면서 아빠가 뭐 했을 때 뭐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아빠 없을 때 아빠 흉을 그렇게 봐. 그러면은 이 아빠라는 존재를 애들이 보기에는 쓰레기로 봐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로 아빠라는 존재를 서열의 밑이 아니라 밑에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봐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를 서열 위로 놓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맨날 남 흉보고 그것도 아빠를 흉보는 그런 엄마들은 아이들이 동급이나 또 그 밑으로나 그 아이들이 본인 서열에 그렇게 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들은. 그러니까는 절대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흉을 보시면 안 돼요. 너는 아빠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거는 아니지. 지능은 엄마한테 받아오니까, 아이 큰 엄마한테 받아오니까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아, 너는 아빠 닮아서 하는 행동이 똑같아. 이런 식으로. 예, 뭐,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좀 쉬거나, 좀 음식이 좀 상했어. 뭐, 엄마 이거 버려야지. 아니야, 이거 아빠 주면 돼. 이따 아빠 오면 아빠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아빠를 거의 막 쓰레기 취급을 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이 보는 앞에서 남편 중 보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이거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내가 딱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야, 너 들어와서 공부 안 해? 자, 이제 샤워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야, 너는 왜 안 씻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미리 앞당겨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많은 엄마들이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는데.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아이가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못 봤는데 너 언제 했어? 이러면서 또 의심을 해. 그러니까 아이가 하기 전에 무조건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시간대 돼가지고 2, 3분 전에. 그러면 아이가 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뭘 해야 되는 행동들은 지켜보셔야지, 그걸 아이가 하기 전에 2, 3분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이 아이 나이 속이기는 뭐냐면은, 아이 데리고 목욕탕을 갔는데, 우리 아이 아직 5살이에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은 만약에 이제 버스비가 뭐 무료야. 근데 학교를 1학년이 됐는데도 우리 아이 아직 뭐 6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 나이를 계속 속이다 보면 아이는 이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아이가 못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이 죄책감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7살에서 8살이 넘으면서부터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나이 속이기가 아이들 엄마가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런 죄책감 같은 거를 못 느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 나이 속이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1학년 때까지 버스 타는데 돈 안 내고 다녔어요. 7살이라고 거짓말 하라 그래서 저도 그러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또 어려워 보였거든. 그때도 학교 다녔는데도 뭐 유치원생이라고 믿었을 정도니까. 자, 했던 말 또 하기. 짜증나잖아.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때 성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러면은 듣는 사람 짜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했던 말 또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로 인해서 애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반항심이 생겨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는 거 안 좋아요. 자, 아이가 뗐을 때 휴대폰 딱 보여주면서, 야, 뽀로로 보자. 이거 타요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아이가 뗐을 때마다 휴대폰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걸 보통 언제부터 해요? 아이가 막 6개월, 7개월 때부터 아이가 뗐는다고. 어디부터 시작을 해? 미용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또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아이가 휴대폰 보고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 아이가 거래수단을 이용하는 거야. 떼쓰는 거를. 이러다가 아이가 이제 3살, 4살 돼서 떼쓰기 시작을 해. 그러면 그때 돼서는 어떻게 고칠 건데?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키운 아이를 3살, 4살 때 갑자기 고쳐줘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가 크면 고쳐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크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고쳐지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아이가 빠꾸미가 되는 거야. 요럴 때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뭘 해준다, 이런 걸 다 알아. 그런데 그걸 엄마가 갑자기 안 해주기 시작을 해.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과잉 행동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막 집어 던지기 시작을 해요. 진짜 떼쓰면서 앉아서 30분도 안 일어나. 엄마 옆에 있지. 소리가 더 버럭버럭 지르면서 더 심해져. 그러다가 엄마가 져서 해줬어.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 아이 못 고쳐요. 아이가 뗐을 때는 고쳐주려고 그러면은 딱 3번에서 4번 아이가 테스트를 해요. 저번에 한번 내가 당했어. 한 번 더 해볼 거야. 근데 2번째 해줬어. 어라? 해주네? 다음 때 또 해. 다음에 또 안 해줘. 뭐야? 다음에 또 해. 다음엔 또 해주네? 오케이. 일단은 50% 확률로 내가 받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해줄 거면은 딱 이게 한번 교육이 들어갈 때 아이가 4번에서 5번 정도 아이가 공공장소에 떼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딱 4번에 5번 정도 해주지 마세요. 딱 신경도 쓰지 말고 옆에서 그냥 딱 가만히 있고 딱 가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주사한테 얘기는 해야지. 지금 교육 중이라고,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딱 하고 있으면은 딱 4번에서 5번 정도 하면 아이가 꺾여요. 안 되는구나. 에이씨, 엄마 말 듣자. 그게 돼요. 아이가 한 번 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보통 똑같은 행위를 4번에 5번 정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에서 아이가 뛰어. 야 뛰지 마. 그러면은 딱 앉아. 근데 30초 후면 아이가 또 뛰기 시작해. 그러면은 또 제지를 해야 돼. 뛰지 마. 근데 상황 설명해야지. 네가 뛰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상황 설명을 했는데 내가 또 뛰어. 근데 이제 엄마들끼리 얘기하느라고 그걸 못 봤어. 그럼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가만히 있네? 오케이. 그럼 한참 뛰고 있는데 얘기가 끝났어. 야, 엄마가 뛰지 말랬지. 그때 돼서야 부르는 거야. 뭐야? 아까는 왜 그냥 처음에 부르더니 이번에 왜 나중에 부르지? 이상한데? 그놓고서는 좀 이따 또 뛰어. 근데 이번엔 바로 불러. 근데 그 다음 뛰러 가는데 엄마가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내가 뛰었어.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아하, 엄마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을 때는 내가 뛰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관성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이렇게 저지시킬 때는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4번, 5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행동을 유심하게 관찰하고 아이가 할 때마다 딱딱딱딱 제지를 4번에서 5번만 연속으로 제지를 시키세요. 그러면 아이는 다시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아이가 또 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제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도 몇 번을 반복을 하지만은 그런 통째 상황을 또 한 3번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그냥 식당에 갔을 때 특히 감자탕집 같은 데는 막 뛰어다니거든. 그러면은 그럴 때 밥 먹는 사람들 주변에서 막 뛰어다닐 때는 그거를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이번에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가셔도 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육 차원에서 가시는 게 좋지, 뭐 누구나 약속을 잡아서 애를 갑자기 데리고 가면은 그런 데는 교육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해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20번째,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니? 이런 거. 아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그거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나? 청지각이 나쁘면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마다 청지각이 나쁜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번이고 얘기를 해서 그걸 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청지각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아이한테 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몇 번을 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의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6세 이전에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건 아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교육을 아이를 시켜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많아요. 자, 21번째. 자, 나중에 해줄게. 아까 얘기를 했죠. 지키지 못할 약속하는 거. 이 나중에. 이 나중에라는 말은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엄마 언제 와? 아, 나중에 올 거야. 나중에 도대체 언제야? 아이가 나중을 모르거든. 나중이 하루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는 거야. 1시간 뒤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애매한 표현으로 이게 나중이라는 말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한테는. 또 일단은 또 마찬가지야. 지금 돈을 안 줘. 일당직인데. 아, 도대체 돈 언제 줘요? 아, 나중에 일 끝나면. 나중에. 그럼 100% 돈 못 받아요. 제가 많이 못 받아봤거든. 그러니까 이 나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을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약속을 많이 안 지키시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한번 뭐뭐 해줄게. 특히 공부에 관련돼서. 자,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 너 이거 숙제 하면은 나중에 엄마하고 어디 가자. 이거 숙제 다 하면은 내가 뭐 해줄게. 숙제 다 하면은 너 이거 공부하면은 뭐 해줄게. 아니, 공부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공부를 하면 뭘 해준대. 그러면 아이가 이걸 또 협상 카드로 이용해요. 그래서 공부에 관련돼서 이거 하면 뭐 해줄게 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아이를 어떻게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공부하기 시키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협상 카드로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아이한테 안 좋아요. 원래 해야 되는 거를 협상 카드로 쓰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것도 안 좋아요. 이런 명령조로 뭐뭐 해,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아이 너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어. 엄마가 하는 대로 쫓아만 해. 너 혼자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너 혼자 스스로 하지 마. 엄마가 시키는 것만 전부 다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혼자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 자체들에 의해서 아이가 다 문제 성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창피한 줄 알아라. 이것도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야, 너 그거 한 거 창피한 줄 알아라. 아우, 창피해. 그러면 아이가 막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야. 본인도 지금 열받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지. 어머니들도 만약에 잘못을 했는데, 야, 나 창피한 줄 알아라. 뭐 그거 어렵다고 뭐 그걸 이렇게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열받잖아. 너 지금 뭐라 그래도 싸우잖아. 성인끼리도 싸울 말을 애한테는 만만하니까 하는 거야. 아이의 기분을 모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억장이 무너지는데도 그걸 보면서 또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면 또 화를 내. 왜? 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사과 감사 표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잘했으면은 또 어떤 누군가 뭐 도와줬으면 감사 표현을 아이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잘 사과 같은 걸 잘 안 해. 애 보는 앞에서. 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감사 표현은 좀 해요. 근데 그 감사 표현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 왜?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죽어도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사과를 하면 자기 자존심이 뭉개져서 절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과를 안 해요. 또 이기주의 이런 사람들도 사과를 안 하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다 마찬가지. 주로 자네형 사람들이 사과를 잘 안 해요. 자,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아이를 무시하는 거지. 이런 말도 쓰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 못 보게 되는 거야.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넌 나중에 커서 뭐 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 시댁 식구 흉보기. 어머니들이 친정 식구는 안 하지. 시댁 식구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아빠 친척들이 날 좋아했던 그 친척들을 그 엄마가 흉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다 무너져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빠 친척들이 다 싫어지는 거야. 다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엄마 쪽 친구들을 좋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이가 절망감이 오게 돼요. 지금까지 날 좋아해줬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엄마가 그렇게 흉봤던 그런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좋아해 준 거고 내가 그렇게 따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 앞에서 이렇게 흉보기를 또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어. 남 흉보는 거. 그러면서 자기한테 흉보면은, 자기를 흉보면 난리를 치지. 그런데 남 흉보는 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아이 앞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인스턴트 음식만 보면은 이제 자주 먹을래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요리한 거보다 뭐 이렇게 사 먹는 거 이게 좋아하시는 엄마들이 있어. 그러면은 어차피 인스턴트 음식 자체가 아이의 뇌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로 먹다 보면은 아이가 집밥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엄마의 집밥을 주로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얘기하는 건 되는데 자주 이런 말을 쓰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우리 애는 이거 못해. 야, 너 이거 할 줄 아냐? 너 이거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배워가지고 이만큼 할 줄 아는데 엄마가 먼저 나한테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이가 하잖아? 이게 웬일이냐? 그런 것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지. 아니, 자기 애한테 왜 비아냥거려? 근데 그런 엄마들이 꽤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를 무시하는 행위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자, 맞벌이. 미안해, 너 때문에. 막 이런 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엄마가 맞벌이를 해. 아이 때문에 하는 거지. 아이 먹여 살리려고 엄마랑 아빠랑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 둘 다 그리워하잖아. 그럼 아이 딱 만나가지고, 아유 영희야 미안해, 영희 유치원 보내고 이런 거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요. 아이가 3살 4살인데도 미안해요. 이 미안한 감정을 아이가 갖게 하는 거야. 부담감을 주는 거지, 아이한테.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구나. 그런 부담감을 주지 않아도 될 나이에 엄마가 이런 말 한마디에 아이를 부담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는 하되 미안해라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이한테. 그거에 대해서 미안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차라리 사랑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미안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 아니 너 때문에 표현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또 좋은데 유치원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엄마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좋은데 가자, 또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이런 식으로 그냥 흘겨 넘기세요. 그렇게 하시지, 영희야 미안해, 너 때문에, 영희 때문에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이거 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너 때문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그리고 이거 아이가 학생일 때도 마찬가지야. 야, 엄마가 너 때문에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너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응? 너 좋은 학원 보내려고, 응? 너 때문에 우리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넌 왜 공부 안 해? 너 때문에. 아이 더 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 화난다고 뭐 학교 들어간 아이한테 때문에 이런 말을 쓰시면 안 좋아요. 자, 이거 갑질하는 엄마들 있죠. 요 나이대가 보통 언제냐면 여자 나이 35세에서 약 40세 사이에 많이 해요, 갑질이.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하지만은 이거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여성들 나이에서 35세에서 40세 사이에 뭐 블로그를 하니 뭐를 하니 그러면서 갑질을 많이 해요. 특히 식당에서 많이 하죠. 그다음에 경비원들, 자기네들이 사회적으로 좀 만만하게 하는 이런 서비스 업종, 그리고 나한테 대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지. 갑질하는 사람들이 원래 쥐뿔도 없어요. 대기업이면 남편 뺑 믿고 하다가 그렇게 욕을 먹는 거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갑질을 안 해요. 근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거나, 그래서 국회의원들 보면은 국회의원들 와이프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쳐. 대기업 사장들도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 와이프가 그렇게 사고를 쳐.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번 사람들은 절대 사고를 안 쳐요. 그런 사람들은 갑질을 안 해. 여성분들도. 근데 남편 백을 믿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갑질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이대가, 요 나이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종업원들한테 그러는 거지. 그리고 백화점 가면은 매장 직원들한테 그러고, 또 경비 아저씨한테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애가 있는 앞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뭘 했는데, 아니 무슨 종업원 주제에 우리 감히 우리 아이한테 막 이러면서 아이 보는 앞에서 막 그 싸우는 거야, 대놓고. 그럼 아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하는 행동에 최초의 갑질을 보게 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인식이 돼요. 아이의 사회성 떨구는 방법이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 보면은 대부분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얘한테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갑질하는 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으로 안 좋지. 이거는 갑질하는 거 다 욕먹는 거니까 이건 안 좋아요. 자, 요거, 야, 엄마가 너한테 보태준 게 뭐니? 밥 해주지, 설거지 해주지, 옷 사주지, 학원 보내주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근데 너는 왜 엄마한테 이러니?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엄마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쓰시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내리사랑인데 내리사랑을 뭔가 커다란 걸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해주지 말지. 그냥 기본만 해주지. 의식주만 해결해주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이한테 도대체 무슨 대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엄마한테 이만큼 해줘라 이거잖아. 그건 내리사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였지. 자, 이거 바보니? 넌 그것도 못하니? 그 아이를 자체로 그냥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아이 자존감, 자신감 다 꺾는 행위예요. 요거 아이 스스로 자기 자식 보러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안 좋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TV 켜고 식사하기는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TV 같은 걸 켜놓고 식사할 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가족끼리 서로 밥 먹을 때 그냥 혼을 내는 거야. 근데 밥 먹을 때 또 일부러 막 혼내는 엄마들이 있어. 근데 밥 먹을 때 서로 간에 하루 있었던 일가들 그런 거 얘기하면서 밥을 먹으면 돼요. 근데 뭐 또 어떤 아빠들 보면은 야, 밥 먹을 때 조용히 하고 밥만 먹어. 그런 엄마들도 있고 아빠들도 있어요.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싫어. 야,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얘기하지도 마. TV도 보지 마. 밥만 먹어. 이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극자네요. 완전 권위주의죠. 그런 사람들은 딱 하나 할 때 그거만 딱 해야 돼. 그 외에 다른 거 하면은 본인의 정신이 상해가지고 딴 사람은 못하게. 완전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자기만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극자네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밥 먹을 때 얘기 안 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밥 먹으면서 사람들이 원래 옛날에도 오손도손 막 얘기하면서 밥을 먹었잖아. 원래 그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먹는데, 유독 그 우리나라 좀 보수주의나 또 이렇게 권위주의 이러신 분들은 또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TV를 켜놓고 그냥 TV만 보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해서 밥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인데 이게 둘째한테 많이 써먹는 거야. 둘째한테. 야, 네 형은 안 그랬다. 야, 네 형은 하나도 안 가르쳐도 다 했어. 네 형은 계속 형제끼리 막 비교를 하는 거야. 네 누나는, 네 형, 막 이러면서. 형이 이제 조금 자네형으로 태어난 거야.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비교할 정도 되면은. 형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한글을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연산을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 학교에서 막 등산에 들고 있는데 동생은 운해로 태어난 거야. 그럼 당연히 비교가 되지. 근데 엄마는 첫째를 너무 편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 둘째 운해형 아이가 싫은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둘째가. 왜? 형은 알아서 컸는데 둘째는 운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형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 갈구는 거야. 그럼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 지나면 얘는 밖으로 빠져나와. 형하고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근데 형은 얘 싫어하냐? 그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얘를 싫어해. 그러니까 형이 너무 공부를 잘해도 동생하고 비교가 돼서 동생이 많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상담 많이 오시는 어머니들 중에 둘째가 문제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첫째는 알아서 다 했어요 라고 그래. 그러면은 둘째는 알아서 야구육이 보통 쉽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더 아닌 거지. 왜? 첫째는 알아서 컸는데 둘째는 뭔가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 원래 운해형 아이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게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네형 아이들한테 해줄 게 원래 더 많아요. 왜? 까딱하다가 금방 자네형이 되거든. 그러면 아이가 공부는 잘하는 샌님이 돼요.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그런 아이를 원해. 왜? 양육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아이가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를 혼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너는 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6, 27인데 넌 왜 맨날 집에 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애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엄마가 공부하래서 맨날 공부만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살 넘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왔더니 할 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취업을 하려더니 막 몇천 대 1이야. 몇천 대 1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되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럼 나머지 1000대 1만 해도 한 명 뽑히고 999명은 노는 거예요. 그런 경쟁 시대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런 데를 집어넣고 싶은 게 지금 엄마들 심정이야.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하는 거야. 왜 우리 아이를 그런 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원해, 엄마들이.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럼 몇천 대 1의 경쟁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조기 교육을 좀 반대하고 아이의 재능을 많이 살리는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까 실수한 거 4가지가 더 있었네요. 그래서 똑같이 한 거 그거 빼고 지금까지 해서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에서 또 한 20개 정도 발췌해 가지고 또 다음번에 목요일날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본 강의는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요.